저희는 오늘 이거 먼저 구분을 하는 것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하고 조건식에 대한 구분이에요. if 함수에서는 조건식이 들어오고 참일 때, 거짓일 때에 대한 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B 5셀이 뭐 이렇게요. B 5셀이 뭐 0이냐 아니냐, 뭐 100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 맞으면 참 실행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거짓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조건식이에요. 여기 우리 이제까지 했던 조건식은 이렇게 했어요. 랭크 함수로 해가지고요.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뭐 어디 있던 랭크 EQ로 해가지고 이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순위 구하려고 구하는 이 셀이요. 순위 구하려고 하는 이 셀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 할 거냐 해가지고 이 랭크 EQ 함수가 3위까지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조건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줬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결과값이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식이었고요. 여기에 sum if, count if, 뭐 average if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건도 한번 보시면은 이 조건에서는 조건 범위에 조건에 맞는 거,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 구해주세요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했었죠? 여기에 환자식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조건을 구했단 말이에요. 환자식이 있는 범위에서 환자식 찾아주세요. 그래서 환자식만 해가지고 뭐 더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이거랑 뭔 차이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라는 거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 글로 되어 있다면 이런 거고 뭐 이런 건데, 자, 조건은 뭐 갖춰야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 그냥 하나, 그거 하나예요. 근데 조건식에 대한 부분은 조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결과식이에요. 결과식 true나 false가 나오는 식을 조건식이라고 하고, 조건이라 함은 어떤 상태나 요소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조건은 이런 거. 엑셀이라는 거 찾아주세요. 10 이상만 찾아주세요. 10 이상에 해당되는 거. 요소인 거죠. 또는 2016년 1월 1일 이전 데이터. 그 데이터만 찾아주게 하는 게 조건이고요. 이래서 조건에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 sum if, 고급 필터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요렇게. 요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고급 필터에서 이런 거.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왼쪽에서 여기서 이 함수에 대한 left 함수는 B 두 번째 셀에서 한 글자만 가지고 오는데 그게 엑셀인가요? 여기 서로 맞나요? 해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뭐 false나 true가 나오게 하는 결과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보자면 이거죠. B 3이요. 100 이상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true, false 그런 거예요. 조건은 이런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거 찾아주기, 이거에 해당되는 거 뭐 하기 찾아주는 거죠. 결국엔 이거는 true나 false가 나온 걸 조건식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랑 A1에서부터 A3까지 다 합해줬는데 그 합한 게 500 이하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true, false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조건식. 조건식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if 함수, 조건식에 해당되고요. and, or 함수도 조건식이 필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어디에서 조건이 사용하고 어디에서 조건식이 사용하는 거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더 함수 보도록 할게요.
88페이지에 있는 정복 공사 빼기 문제 1번 함수풀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4셀이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공용 개수를 구하기. 개수 구하는 함수 카운트예요. 개수는 무조건 카운트. 카운트인데 세종문화회관인 거 찾아주기. 그래서 조건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카운트 if 함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공용 개수는요. 세종문화회관만 찾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 몇 개인가요? 3개잖아요. 네, 3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 그리고 나서 and 연산자 이용해 가지고 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개라고 이렇게 안 나왔다면 표시 안 하는 거죠. 있는 것만 이렇게 표시하기. 자, 그래서 count if 함수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에는 두 가지의 인수가 들어와요. 조건 범위 오고 조건을 쓰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조건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어떤 거 요소를 쓰는 거예요. 뭔가요? 조건 범위. 내가 지금 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카운트 해주세요. 조건 범위가 여기였어요. 세종문화회관을 찾는 그 범위인 거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공연장의 범위. 공연장의 범위에서 뭘 찾아줘요? 세종문화회관만 찾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범위에서 세종문화회관 3개 찾아주겠죠. 그리고 개 표시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거 조건이죠. 조건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셀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count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count if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레인지 조건의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가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이 범위 쭉 드래그 앤 드롭. 어디서부터요? 여기가 D5에서부터 D12까지 하면 이름 정의가 이미 되어 있어 가지고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름 정의 공연장으로 이름 정의 해놔서 그래서 공연장이 나오고 쉼표 누르고 다음 번째 인수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어떤 거 찾을 건가요? 문화회관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쉼표 큰 따옴표 눌러가지고 한글로 바꿔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타이핑하고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닫아주기. 그리고 가로 닫고 다 닫았다면 개까지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 연결연산자에다가 큰 따옴표 누르고 한글로 개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아주기.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공연장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 범위에서 세종문화회관 3개 찾아주게 됩니다. 잘 되셨죠? 네,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 관람료가 있는 여기 셀 구해보도록 할게요. G13셀 선택하고 어떤 건지 또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최고의 관람료, 관람료 중에서 최고인 거 구하자는 거죠. 맥스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최고의 관람료가 있는 이 범위에서 최고는 6,000이네요. 6,000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맥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려는 수 또는 범위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여기다가 수를 입력해도 되는 거죠. 수를 뭐 5,000 입력하고 또 콤마 3,000 입력하고 콤마 3,000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넣어도 되는데 이 넣기는 우리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범위로 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위 관람료에 대한 범위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고인 값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구해줘요. 너무 쉽죠? 이거 이런 함수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자, 이거 이 집합에서
여기서 구한 이 집합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는 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맥스 한번 볼까요? 맥스 해볼게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max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맥스 함수 열어줄게요. 그리고는 관람료에 대한 범위를 설정 한번 쭉 해주시고 그럼 G5에서부터 G12까지의 범위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를게요. 그 안에서 제일 큰 값인 6,000을 찾아주게 되겠죠. 지금 맥스 함수는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 기왕 알았으니까 최대값은 맥스고 제일 작은 값 구하는 거 바로 민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는 이런 함수도 있어요. 여기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 이런 거 구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몇 번째에서 큰 거. 이런 거는 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 몇 번째에서 큰 건가요? 그리고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알 때 이것도 알아주면 돼요. 스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그리고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인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범위만 해주면 됩니다. 범위만 지정해주면 거기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거. 얘도 마찬가지. 범위만 지정해주면 그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거 해주고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 여기는 몇 번째로 큰 거. 여기서는 범위에서 몇 번째인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몇 번째 적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범위에서 몇 번째 해주면 그 몇 번째를 제일 작은 거 찾아주고 만약에 네 번째 작은 거 찾아주세요. 여기는 두 번째 큰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2라고 적어주고 4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또 넘어갈게요. 다음 게 이제 여기 있는 100% 나오는 vlookup 함수 하는 거 구하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예매 수량은 여기서요. H14셀에서 선택한 공연명에 대한 예매 수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선택한 게 이 공연명이 여기 있는 이 공연명하고 똑같은 예매 수량을 여기서 요거를 찾아서 가지고 와주세요. 찾기 함수예요. 찾아주는 함수. vlookup 보면은 찾을 값을 표 범위 안에서 찾는데요.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이 표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이 열은 몇 번째 있나요? 몇 번째 있나요? 라고 설정해 주면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H14셀에서 선택한 것을 이 값이 처음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해주고 이 범위 안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찾고자 하는 열이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보니까 6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6번째 열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일치해서 가지고 올 건가요? 정확히 해서 일치하는 거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6번째 열에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찾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vlookup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 vlookup 함수 열어주고요. 찾고자 하는 게 H14셀이 되겠고 쉼표 지금 가져오고자 하는 이 값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를
가족에서부터 예매 수량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그러면 C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이 되겠고, 쉼표. 자, 똑같은 거 가져오는데 어떤 거 가져올 건가요? 예매 수량을 가져올 거예요. 예매 수량은 하나, 6번째 있었으니까 6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누르고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 false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면 여기서 선택한 가족을 이렇게 예매 수량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가져오겠다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말고 내가 공연명 H14 셀에서 가족 말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했다면 크리스 선물에서 맞는 거 요거를 딱 가져오고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88페이지에 대한 정목 문제 01번에 대한 함수풀이를 조금 다 해봤어요. 89페이지에는 정목 04 빼기 언더바 문제 2번 함수풀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중에서 첫 번째 거 청소년 추천 인기도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요. 자, 청소년 인기도 관리 코드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관리 코드에 있는 이 첫 번째 글자가 A면 세모 3개, B면 2개, 그 외에는 하나로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관리 코드가 이거니까 하나든 뭐 몇 개든 나오겠죠. 여기 있는 관리 코드가 첫 번째 있는 이 관리 코드가 여기 있는 이 관리 코드가 몇 개냐? A냐 B냐 아니면 그 다음이냐? 이거 말고 다른 거냐? 그러면은 세모 하나 되겠죠. D니까 세모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는 C니까 C도 세모 하나 나오겠죠. A면 세모 3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쭉 하나 만들어주고 그 수식을 또 이렇게 복사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요거를 구할 때 if와 left 함수 사용해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구해야 내가 잘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left 함수. 예,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먼저 구해야겠죠. 관리 코드가 첫 번째 글자가 뭔지 관리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왼쪽에서 첫 번째니까 왼쪽에서 첫 글자 가져오기 바로 left 함수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게요. 이 조건이 지금 여기가 하나가 조건이 하나 있고 여기도 또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if 함수로 일단 구할 거니까 if 함수에서 여기에 뭔지 와야 되죠. 논리식으로 이게 조건이 여기 조건 하나 있잖아요. 이게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가 A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 논리식으로 하나 구해주고 여기서 맞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세모 3개 해주고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안 맞대요. 이거 안 맞대요. 그러면 여기 또 한 번 더 조건으로 해서 비교해 줘야겠죠. 자, 관리 코드에 있는 한 번 더 비교해 줘야 되니까 if를 한 번 더 불러와야 돼요. 비교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가 B인가요? 또 한 번 더 비교해 줘야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세모 2개.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고 여기 있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안 맞고 여기 있는 이 조건도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세모 1개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이렇게 한 번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들어오는 중첩 if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건이 1개다, 2개다.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서 if 함수가 하나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들어와야 하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럼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
어떻게 구하나요? 이제 여기에서 레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되시나요? 조금? 관리 코드는 레프트 함수로 구하기.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네, 두 가지가 한다. 조건이 하나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if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프트로에서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 따오기, 그거 구해오기, 숫자 추출해오기, 아니 문자 추출해오기.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이 첫 번째로 들어오고 그 문자열에 따라서 하나만 구하기, 하나만 구하기, 하나만 가져오기. 자, 요거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고 수식 입력 줄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left 레프트 함수 열어주고요. 지금 관리 코드에 있는 첫 글자 가져올 거니까 관리 코드가 있는 B5셀 참조해주고 쉼표 눌러서 한 글자 왼쪽에서 한 글자만 가지고 올게요 하고 숫자 1 누르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D만 찾아주게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까요? if 함수로 해서 비교할 거죠. A인가요? B인가요?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 이 함수를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할게요. 그리고는 레프트 함수 앞에다가 클릭해서 if 함수 이제 또 조건 만들어줘야 되니까 if 함수 불러와 주고요.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기까지 하고 지금 구한 이 관리 코드의 첫 글자가 A인가요? 하고 비교해 줄 거니까 뒤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는 하고 A라는 문자 비교해 줄 거니까 문자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고요. 그리고 A 대문자 A 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A 소문자 A 상관없이 그냥 A인가요? 하고 비교해 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맞다 그러면 쉼표 누르고 맞다 그러면 세모 3개 해줘야 되니까 세모 3개도 문자라서 큰 따옴표 열어주고요.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미음 특수문자인 미음 특수문자를 불러오는 방법은 한글 누르고 미음 누르고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은 특수문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음 눌렀다 떼고 한자 눌렀다 떼기 눌렀다 떼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가 자 눌렀다 떼면은 특수문자 불러올 수 있고요. 여기에 꺽쇠 2개가 있어요. 이 꺽쇠 누르면 펼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모가 있는 두 번째 열에 8번째 행에 있어요. 여기 있는 세모 눌러가지고 요 세모를 3개 해줄 거니까 또 해주기 귀찮아요. 이거 복사해 볼게요. 레프트 함수 또 복사했는데 이것도 복사할게요. 그냥 컨트롤 C에서 세모를 2개 더 붙여 넣게 하고 세모 3개 해줄게요 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 주겠습니다 하고 쉼표 누르기. 자, 여기 있는 관리 코드의 첫 글자 A인가요? 해가지고 맞다면은 세모 3개 해줬어요. 이게 안 맞아요. A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비교해 줘야겠죠. 그럼 뭔가요? 여기가 이제 또 B인가요? 라는 거를 한 번 더 비교해 줘야 되니까 if에서부터요 여기까지 쭉 다 블럭 지정해서 if에서부터 여기 쉼표가 있는 데까지 다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또 if로 한 번 더 비교해 줄 거니까 if를 여기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뒤에다 클릭해서 블럭 지정 해제하고 컨트롤 V로 if 함수를 다시 여기다가 붙여주게 할게요. 그러면 if를 A로 비교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비교하면 될까요? 왜죠? B인가요? 한번 A면 숫자 세모 3개, B면 세모 2개 할 거니까 여기다가 B라고 수정해 주면 되겠죠? B
라고 수정하고 아이고 여기에 B라고 수정하고 B가 빠졌다. B라고 수정하고 여기에는 세모 2개만 나오게 세모 하나를 지워주면 되죠. 자, 그리고는 이거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 하나만 남겨두게 또 여기 있는 거 세모 여기다 또 한번 이렇게 복사할게요. 이거 컨트롤 C 하고 여기 뒤에다가 컨트롤 V 하고 큰 따옴표 닫아주고 해서 if 함수가 여기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 닫기가 한 번 닫아주고 또 한 번 더 2번 닫아줘야겠죠. 한 번 닫아주고 2번 닫아주고 그리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가 하나가 나오겠죠. 관리 코드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니까. 자,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로 밑에다가 수식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실까요? 세모가 3개인 거는 A, B인 거는 2개, 그리고 D인 거는 하나, C 하나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if 함수 중첩 if였어요. 한번 A인가요? 조건이 하나인 거, 또 조건 2개인 거에서 이렇게 if가 2개 들어왔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거 한번 또 함수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구입 월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if 함수 우리 쭉 한 거. 자, 구입월은 이런 게 있네요. 89페이지였고요. 구입 일자에 8월과 9월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하고 그 결과값에 9월을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구입 일자에서요. 일자에 월만 추출하래요. 월만 봤더니 월에는 데이터가요. 7월, 8월, 9월인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8월과 9월만 표시해 달래요. 어떻게 7월 빼고 8월달, 9월달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공백. 7월달은 그냥 안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if 함수와 month 함수를 사용해서 하게 합니다. month 함수는 알겠지만 월이죠. 월 구하는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if 함수에서 여기 있는 논리식이 뭐가 올 거냐면 구입일자의 월이요. 7, 8, 9월 중에서 8, 9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7, 8, 9만 나타나기 위해서 8, 9가 있는 8 이상인 것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8, 9만 7 빼고 8, 9만 나타나게 하고 싶으니까 구입일자 중에서 8 이상인 것만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겠다. 8, 9월 달 것만 해주세요. 8, 9월 달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구입일자의 월을 월 붙여가지고 표시할게요. 아니면 공백으로 놔두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입일자를 월을 month로 구하면 돼요. 한번 더 볼게요. 구입일자는 month로 구하기. month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month에 월만 추출하기. 구입일자의 월 구하기. 여기에는 인수 하나만 들어옵니다. 날짜 셀을 참조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월만 구해주게 됩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 원스는 그냥 이 셀 참조해주면 거기에 대한 월 8 찾아줍니다. 8을 구해줍니다. 8 구해주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구해주겠죠. 그러면 얘가 월만 추출해 주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7, 8, 9를 찾아주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이런 거 구했다면은
이것도 묶어서 또 아시면 돼요. 뭐냐? 연도를 구하는 함수, 월 구하는 함수, 일 구하는 함수, 그것도 같이 묶어서 보실게요. 연도는 2열 함수로 해가지고요. 날짜 인수만 집어넣으면 연도인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해서 구해줍니다. 예, 2열 함수가 되겠고요. 또는 1 함수도 있어요. 1은 요거잖아요. 1. 1 구하는 함수, day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인수만 이렇게 가져와 주면 여기 25가 구해주게 되겠어요. 그런 함수도 있어요. 근데 month하고 year하고 day가 여기 중에서 이 year하고 month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해요. 맞아요. 요일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요일은 요일 함수는 가끔 가다가 나오긴 한데 좀 어렵게 만약에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일은 weekday라고 그거는 맞아요. weekday라고 해가지고 또 있어요. 나중에 또 더 구할 거예요. 요일 구하는 함수. 네. 그래서 여기 정리하자면 월만 추출해서 결과값에 하는 거. 구입일자로 해가지고 먼수로 해서 우리가 구할 거죠. 그쵸? 먼수로 해서 이렇게 먼수로 해서 여기 있는 월 구했다면 이게 7, 8, 9니까 8, 9만 표시하고 싶으니까 8 이상인 거 비교해가지고 맞다면 월에 월 표시하고 맞지 않다면 이렇게 공백 표시하는 이 함수를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구할 거냐면 그 안에 있는 거부터 구하기. 이거부터 내가 처음부터 쭉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적어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여기 있는 거, 이 조건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넓혀 가시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 구하는 함수이니까 등호 입력하고 month라고 하고요. month 하고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이 month는 시리얼 넘버 날짜가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있는 셀 선택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날짜에서 월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8 보이고 이것도 세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쭉 복사할게요. 그러면 7, 8, 9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8, 9만 표시하려고 하니까 앞에다가 if 함수로 조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불러와주고 더블 클릭해서 if 함수 가로 열기까지 해놓고요. 이 먼수로 구한 이 숫자가 8 이상인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8, 9만 하고 싶으니까 이상인 기호 크거나 같다. 어떤 것보다 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부등호를 해주고 8 이상인 거 데이터만 표시할게요. 그래서 쉼표 누르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월에 월하고 그 다음에 end 해가지고 월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 month를 다시 복사해 주면 되겠죠. 이 month로 해서 이렇게 구한 어디죠? G5에서 월만 표시하는 요 함수에서 월 month 함수에서 %, 연결연산자하고 월이라고 따로 한글로 표시하고 싶으니까 월이라고 타이핑 해주고요. 월이라 적고 여기에서 이렇게 G5셀에서 구입일자에서 월만 구해가지고 8이 맞다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하고 쉼표 누르고 아니다 8, 9가 아니면 공백 표시해 주세요 큰 따옴표 2개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8월 8이 맞으니까 8월 표시하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7월달은 공백 9월달 8월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잘 되셨나요? 네. 네,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개수 한번 구해 볼게요. 개수니까 카운트 들어가겠다. 근데 구입 가격의 평균이다 해가지고 조건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카운트인데 조건이 들어가는 if가 하나 더 달라붙는 카운트 if로 구할 수 있다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거기다가 마찬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거 결과값에 개를 붙이세요. 자, 뭐 조건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count if하고 average 함수로 해서 구하세요. 여기다 개 붙일 거니까 n% 연결 연산자도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볼게요.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 이 구입 가격에 대해서 여기가 구입 가격이니까 이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이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평균이라는 거는 에버리지로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이상인 부등호가 크거나 같잖아요. 이런 거. 이 평균 이상인 것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수 구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가 평균 이상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이상인 개수 여기다가 구해주세요. 세 개를 나타나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개수는 count if로 구하고요. 네, 구입 가격의 평균은 average로 구하겠다. 그러면 average 이상인 거를 count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조합해서 한번 볼게요. 자, 구입 가격 일단은 평균 이상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는 이거이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트 할게요. 자, 조건 범위가 여기 보면은 여기 구입 가격의 범위가 되겠죠. 이 구입 가격의 이 범위에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평균 이상, 평균은 요거죠. 자, 구입 가격이 있는 이 범위에서 평균 이상, 평균을 이거 평균 구해줘야 되는데 이 평균은 에버리지로 구할 수 있다. 에버리지로 해서 여기 있는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고요. 그 평균을 구하는 걸 이상인 부등호와 함께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가 이해가 조금 안 되죠? 평균을 구하긴 하는데 이 평균을 이거 없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에버리지로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count if는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가 제가 이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이런 if 함수에서는 이런 부등호가 뭐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입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count if나 sum 할 때 있는 이 조건에서는요. 이 부등호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줘야 오류가 안 납니다. 이렇게 안 나요. 얘가 그냥 큰 따옴표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아. 이것도 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줘야 돼요. 여기에 count if나 sum if나 average if나 똑같이 여기서의 조건은 조건에서는 부등호가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지 인식을 제대로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비교해가지고 true냐 false나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왼쪽에 있는 값을 넣고 오른쪽에 값을 넣어서 비교하는 조건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인가요? 요거인가요? 뭐뭐인가요? 요거잖아요. 왼쪽에 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직접 해가지고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큰 따옴표 넣어줘야 얘가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상인가요? 라는 부등호 써야 되니까 큰 따옴표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함수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안답니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거나 같다고 엔드 말고 에버리지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표 하는 게 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고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연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연결을 연산자를 또 한 번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이것도 오류다. 함수랑 부등호랑 연결해서 표시를 해줘라 라고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까다로워요. 부등호 하려면 무조건 이거 넣어주고 함수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써줘야 인식을 한다. 조금 여기 있는 부분이 까다로우니까 요거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 부등호 입력 시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함수랑 연결할 때는 %, 해주세요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는 이 에버리지가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까 처음부터 쭉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count if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count 하고 count if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셀 구할 거니까 count if 레인지 어떤 거의 범위 셀을 카운트할 범위를 말하는 거죠. 카운트할 범위는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 이상을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의 범위 해주고 쉼표. 자, 구입 가격이라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구입 가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크리테리아 조건을 입력하래요. 조건은 평균 이상인 거. 이상인 부등호 써줘야 되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 해주고 닫아줄게요. 그리고는 %, 연결연산자 연결해서 에버리지 함수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는 구입 가격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구입 가격을 있는 셀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에버리지로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거라고 기입해 줬어요. 자, 그러면 count if는 구입 가격인 범위에서 이거 이상인 거 찾아주게 되겠죠. 가로 닫고 count if를 함수 닫아주고요. 그리고 계획까지 표시해 줘야 되니까 %, 연결 연산자에 큰 따옴표 집어넣고 개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라고 여기 구입 가격의 평균 이상인 거 3개를 찾아서 이렇게 카운트 해주겠죠. 자, 지금 여기 했는 거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count if, sum if 뭐 해가지고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해놨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 함수 구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